자, 우리는 오늘부터 등기법 들어갑니다. 그죠? 등기법. 자,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부동산을 공시하는 절차에 관한 법인데, 우리는 여태까지 지적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배웠습니다. 이 공간정보법에서는 토지의 표시라고 해서 토지의 외관을 우리에게 공시해주는 국가제도를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때 그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동산의 외관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더라는 거야. 부동산이 어디 있다. 그리고 나는 집을 짓고 싶은데, 농사를 짓고 싶은데, 과일을 기르고 싶은데 그 용도로 쓸 수 있느냐 쓸 수 없느냐, 내가 원하는 적당한 면적이 있는데 그 면적에 해당하는 땅이냐, 그리고 면적은 내가 원하는 면적인데 모양도 내가 원하는 네모 반듯한 모양이냐, 아주 이쁘게 생기지 않은 이상하게 생긴 모양이냐,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란 이 국가가 대한민국 모든 토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청량하고 다 해서 그런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다가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2,000원, 2,000원이면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알아내려면 수없는 비용이 요구될 거예요. 그죠? 그렇게 했던 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지적법입니다. 그러면 자, 토지에 대해서 외관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이제 거래를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럼 거래를 하려면 어떤 사람하고 거래할 것인가? 당연히 권리자하고 거래를 해야 돼요. 근데 권리자가 누군지를 나보고 알아서 네 알아서 해라 하고 맡겨버리면, 그러면 세상은 사시의 이름은 기꾼, 그 사람들만 바글바글 할 거야. 맞죠? 부동산 사기는 한 번만 잘 치면 평생 놀고 먹는 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사기꾼들이 사기꾼 중에서도 이 엘리트 사기꾼들이야. 그죠? 그런 사기꾼들이 넘쳐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는 이 권리에 대해서도 국가가 뭔가 공시하는 방법이 필요하네 라고 해서 제도를 만든 것이 민법에서 나오는 민법 186조예요. 자, 부동산에 대해서 법률행위였다. 그러면 의사표시로 인해서 부동산 권리가 넘어갈 때는 의사표시는 당사자만 알고 외부에서 모르죠. 맞잖아. 그럼 그 의사표시로 인해서 권리가 넘어갔다 해버리면, 그러면 권리자가 누군지를 찾아서 우리는 삼천리 삼만리 돌아다녀야 돼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민법이 의도한 건 뭐냐? 국가가 등기소라는 관공서에 등기부라는 장부를 만들어 놓고 이 등기부라는 장부에 권리자로 기재되어야 법적으로 권리자로 인정할 거야 라고 이제 법으로 제한을 가하는 거야. 그래서 등기부에 뭐 되었을 때, 등기되었을 때 권리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등기부는 국가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등기소 내에서 관리하면서 누구나에게, 공개를 원하는 누구나에게 공개를 해주는 거야. 그럼 우리는 권리관계를 알고 싶으면 부동산 근처에 가서 권리자를 찾아다녀야 된다. 등기소 가면 된다. 등기소 가서 등기부 딱 보면 다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등기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등기라는 절차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법 규정하고 우리가 배울 텐데, 그거 배우기 전에 기본적인 절차를 한번 봅니다. 자, 부동산에 대해서 법률행위를 합니다. 자, 법률행위를 하면, 그러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법률행위한 결과로서 권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자, 지금 현재 갑이 소유자입니다. 자, 갑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등기부를 보니까 소유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갑이 소유자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뭘 보고 판단한다? 등기부를 보고 판단한다. 그래서 등기부를 보니까 갑이 소유자야. 그래서 을이 갑을 찾아가서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매매는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파는 계약이다. 그죠? 매매는 반드시 재산권 하나를 취득하기 위해서 반대급부로 뭘 줘야 돼요? 금전, 돈을 줘야 됩니다. 그것이 매매야. 그죠? 저 사람 재산을 가져오면서 내 재산을 주게 되면 그건 교환이야. 그죠? 매매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개체가 뭐여야 된다? 금전, 돈이 매개체가 될 때 그걸 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소유권이라는 재산권을 주게 되고, 을은 그 반대급부로서 뭘 주더라? 금전, 돈을 주더라. 그게 매매란 말이에요. 그럼 매매라는 이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이 다루더라는 거야. 자, 법률 행위,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행위예요. 세 가지 있다. 그죠? 단독 행위, 계약, 합동 행위.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흔하고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법률 행위가 바로 계약입니다. 계약은 혼자 하는 거다. 상대방과 둘이 합의해서 하는 거다. 합의해서 하는 거다. 합의라는 건 의사표시 합치예요. 맞죠? 그럼 의사의 합치만 가지고 매매라는 계약은 성립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을이 갑에게 돈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갑은 을에게 권리를 줘야 돼.
그럼 언제 돈 주고 언제 권리 주느냐? 마지막 판에 우리 민법은 동시이행 관계라는 걸 인정하죠. 그래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먼저 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하라? 동시에 주고받아라. 라고 해서 어른 갑에게 잔금을 지급하되 잔금 지급 먼저 하라는 게 아니고 잔금 지급하면서 소유권을 동시에 샤샥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동시이행 항변이다. 그죠? 그래서 동시이행으로 받아야 되는데 금전은 즉시 바로 넘어가요. 현금으로 주든 이체를 하든. 문제는 재산권은 언제 넘어오느냐는 거예요. 자, 동사는 움직이는 재산은 점유 이전. 인도가 있으면 권리가 넘어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계 사러 갔다. 그러면 돈을 주고 시계방 사장한테서 그 시계를 넘겨받아서 내 손에 쥐는 순간 내 거예요. 점유의 이전, 인도가 있으니까. 그런데 부동산은 인도가 있다고 내 거 되는 거 아니야. 민법은 얘기하고 있어요. 뭐 해야 내 것이 된다? 등기야. 그래서 등기부에 이렇게 소유권 이전을 하고 등기되어야 얻게 된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 잔금을 주는 것과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사실은 동시이행이 불가능합니다. 잔금 지급은 순식간에 이루어지지만 이 소유권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맞죠?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뭐라고 했느냐?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등기 서류 교부. 그것이 동시이행 관계이다. 라고 이제 대법원 판결 얘기하죠. 그래서 어른 갑에게 돈을 주면서 갑에게 등기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서류들을 완비해서 넘겨줘. 그것을 이제 동시이행 관계로 샤샥 주고받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주고받는데 문제는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지려면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인가? 우리 민법은 등기해야 된다는 얘기만 하는 거지 등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얘기는 전혀 안 합니다. 민법 186조가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권리 변동은 뭐 해야 효력이 생긴다.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라는 규정은 두고 있는데 그럼 등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등기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등기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라는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갑과 을이라는 두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등기해달라고 등기소를 향해서 뭐 해야 돼? 신청할 때는 당사자가 신청하고 그리고 양 당사자가 어떻게 신청? 공동 신청하고 그리고 신청할 때는 입만 가지고 오면 안 돼요. 등기법이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 서류들을 미리 다 완비해서 가지고 와서 신청하라. 라고 해서 세 가지 대원칙으로서의 신청주의 원칙을 요구하고 있어요. 당사자 신청, 공동 신청, 서면 신청. 그렇게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하게 되는데 전국의 등기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 등기소나 신청하면 되느냐? 안 되더라. 관할 등기소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신청하면 그러면 힘들게 신청하러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라고 일단 받아줍니다. 이 받아주는 걸 접수한다고 해요. 접수는 절대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접수할 때 우리 등기소는 신청한 순서, 접수된 순서에 따라서 접수번호라는 걸 부여를 해줍니다. 이 접수번호라는 건 단순한 번호표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자, 여러분들 민법에서 저당권은 부동산에 하나만 존재할 수 있다,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죠. 그리고 저당권이 있더라도 전세권은 또 별도의 권리니까 또 존재할 수 있죠. 그런데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저당권자나 전세권자 그리고 여러분 가담법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 가등기 담보권자는 그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권을 가져요. 맞죠? 우선 변제권.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는 내가 먼저 받는 권리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받는 권리가 한 개다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 가등기 담보권자 저당권자 여러 명 전세권자 한 명. 맞죠?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돈은 누가 먼저 받아가는가? 전부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거야. 그럼 누가 먼저 받아가는가? 단순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먼저 등기된 자부터 받아가는 거야. 그래서 먼저 등기된 사람이 권리 순위가 빠릅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선착순이야. 등기는 선착순. 먼저 등기된 사람이 장대. 됩니까? 여러분은 올해 돈을 빌려줬어. 나는 작년에 빌려준 사람이야. 누구에게? 똑같은 사람에게. 나는 작년에 빌려줬고 여러분은 올해 돈을 빌려줬어. 내가 먼저 빌려줬죠. 그런데 그 사람 부동산의 저당권 등기는 내가 작년에 빌려줬지만 뒤에 했고 여러분은 올해 빌려줬지만 먼저 저당권 등기했어요. 그럼 돈 먼저 빌려준 내가 먼저 받는 거예요? 먼저 등기한 여러분이 먼저 받는 거예요.
먼저 등기한 사람이 먼저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철저히 등기의 선착순이에요. 먼저 등기한 사람이 장땡. 그랬을 때 이 등기하는 순서가 어떻게 정해지느냐?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 규정이 있어요. 등기관은 부동산에 대한 등기 사무를 처리할 때 접수번호 순서에 의해 처리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먼저 접수된 것이 먼저 등기됩니다. 그래서 이 접수번호는 굉장히 중요한 권리의 순위를 결정하는 가장 태초의 번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은행에 가서 번호표 앉아 기다리세요. 그 번호표 정도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번호다. 그리고 이 접수받고 난 다음에 자 등기를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이 사기꾼들이 등기소를 속이러 오는 경우도 있잖아. 맞죠? 심지어 사기꾼들은 누구까지 속이려고 하느냐. 법원의 법관, 판사들도 속이러 옵니다. 그걸 소송사기라고 불러요. 소송사기. 그래서 법관도 속여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법관으로부터 그릇된 판단을 받아서 이익을 챙기려는 그런 사기꾼도 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해요, 사기꾼은. 자, 그래서 이 사기적인 신청이라면 걸러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하더라?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문제없다 등기부에 기재해줘요. 그 등기 실행한다라고 부릅니다. 문제있다 등기 안 해줍니다. 그것을 각하라는 말로 부릅니다. 각하. 여러분 요즘 이제 격동하는 대한민국 헌법사에서 기각이다, 각하다 이런 얘기 좀 뉴스 보면 좀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각하라고 해요. 각하. 각하든 기각이든 둘 다 관공서에서 우리가 한 신청을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는 거야. 근데 차이가 뭐냐? 기각은 일단 상대방 신청은 받아줬는데 그 신청의 내용을 보니까 안 맞아. 그러면 들어줄 수 없어. 이걸 기각이라고 불러요. 근데 각하는 뭐냐? 상대방이 뭔가 요구를 했는데 요구할 때는 이런 절차대로 요구하라 라고 절차를 정해놨는데 절차 자체를 안 지켰어. 그러면 내용을 보지도 않고 안 해줘 라고 처음부터 뿌리치는 걸 각하라고 합니다. 그럼 절차가 잘못됐으니까 나는 내용도 보지 않고 이거 안 돼 라고 물려버린다. 각하. 절차는 똑바로 했으니까 일단 내가 내용은 살펴볼게. 내용 보니까 이거 잘못된 거야. 안 돼. 이건 기각.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쨌든 기각이든 각하든 신청인인 우리 입장에서는 들으면 안 될 얘기들이야. 안 들어준다는 거야. 내 요구를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그게 기각이나 각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각하를 해서 등기를 안 해주게 됩니다. 이 절차가 등기법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배우기 전에 그럼 등기라는 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등기소라는 관공서가 만들어져 있는데 등기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 다음에 등기소에서 일하는 공무원인 등기관은 누가 등기관이고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등기부는 어떤 등기부가 있고 어떻게 기재되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 어떻게 공개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앞쪽에 나와요. 그리고 등기제도 자체가 등기라는 것 자체가 효력을 어떻게 가지느냐. 해서 총론 파트에서 쭉 나오는 것들. 이것들이 이제 등기의 전체 절차입니다. 이 전체 절차인데 이 당사자 신청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제3자가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공동신청, 함께 신청하라고 그러는데 법이 특별히 허용한다면 한쪽 당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예외들이 있습니다. 이 당사자, 제3자, 공동, 단독 여기에서만 보통 한 두 문제 정도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두 문제 정도. 그리고 저 앞쪽에서 굉장히 양이 많아요. 이 두 개 합쳐봤자 내용은 요만한데 여기 소개되지 않은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그리고 등기제도 총설이라고 해서 등기 전체 제도 자체를 설명하는 거. 그거 자체가 양이 이만한데 그거는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만한 거 공부해서 한 문제 맞출래요? 요거 공부해서 일단 두세 문제 맞출래요? 요거 해서 두세 문제 맞추는 게 맞죠? 그래서 요거는 아주 중요한 파트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12문제 나오는 것 중에 나머지 한 8문제에서 10문제 가까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옵니다. 각하고 등기실에. 여기서 한 8문제에서 10문제 가까이 나옵니다. 그렇게 등기법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 앞부분을 모르면 뒷부분만 들어서는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앞부분을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만큼만 할 겁니다. 그죠? 우리는 등기법을 이해하고 등기라는 게 뭔가 그걸 알려고 온 게 아니고 등기법이 시험 과목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하는 거야. 맞죠? 여러분은 등기 안다고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왜? 여러분은 등기법을 알아도 타인을 대리해서 등기 신청을 돈 받고 해주면 바로 처벌 대상이야. 법무사법 위반으로 바로 처벌된다고. 맞죠?
그래서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뭐 크게 관심 가질 이유가 없는 거야. 그냥 시험 과목에 있으니까 하는 거야. 그러면 전체적인 이해를 높여야 된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만 조지면 된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만 조지면 되는 거야. 맞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갈 겁니다. 그렇게 갈 겁니다. 자, 해서 이렇게 된다. 미리 얘기 드리면 등기는 절대로 양에 욕심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민법 양 많죠? 양 많아요. 그 민법은 예를 들어 이제 법대 다니는 학생이 좀 깊게 공부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배우는 민법은 한 800페이지의 양을 가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등기법은 겨우 12문제밖에 안 나오잖아. 그런데 법대 다니는 학생이 등기법을 제대로 배운다 하면 약 1300~1400페이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0문제 나오는 게 800페이지 공부하면 되는데 12문제 나오는 게 1300~1400페이지 공부해야 돼. 등기법 양이 훨씬 많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12문제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양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덩어리 몇 개만 빼서 나오는 부분 중심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법 공부하고 나도 등기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더라? 이해를 하고 가야지. 하면 돼요. 한 5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다. 나중에 국외에서 학교하고 나면 나 법무사 자격증도 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한 번씩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법대 나오신 거 아니죠? 아니다. 그럼 민법도 배웠고 등기법도 배웠으니까 관심이 있는 모양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열심히 중개사 공부할 때보다 하루 공부량을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더 하면 아마 한 3년에서 4년 하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을 거다. 있을 수도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에 한번 그런 얘기 했었거든. 하도 옛날에 금융위기 해가지고 상황이 안 좋을 때 스포츠 신문, 옛날에 신문 많이 봤잖아. 스포츠 신문 1단에 전면에 뭐라고 광고가 나오냐. 당신도 할 수 있다 법무사. 이렇게 광고를 많이 쳤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전화가 오는 거야. 친구야, 너가 법강의 하잖아. 나도 법무사 딸 수 있다고 돼 있던데 시험 보니까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 하면 된다. 너 법 전공 안 했잖아. 그러면 지금부터 일하던 거 때려치우고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미친 듯이 공부만 하고 한 5년 하면 1차는 가능할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 중개사 하시는 게 훨씬 나아. 요새 법무사보다 중개사가 더 나아. 맞죠? 요즘 변호사도 어렵게 그 로스쿨 나와가지고, 로스쿨은 우리 얘기하면 대학원 꼴이야. 맞죠? 교수들 모시고 다니면서 그렇게 돈 써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변호사 시험 학교에서 나오면 얼마 받아요? 지금 200, 300이야. 200, 300. 말도 못합니다. 업계. 법무사 말도 못해요. 예전에 법무사 이 후배들 많이 하거든요. 부산에서 법무사 최소한이 든다. 한 달에 월 3천. 뭐 벌써 한 20년 전에 월 3천 하던 애들 지금 1,000도 못 들고 간다. 못 들고 갑니다. 아주 달립니다. 달립니다. 그러면 세 손가락 안에 들던 친구도 그래. 그럼 세 손가락 안에 못 들고 한 150 손가락 밖에 드는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야. 중개사가 훨씬 나. 그죠? 훨씬 낫다고. 훨씬 나아요. 지금 법무사는 사실 시험은 더 어렵지만 법무사의 고객 중에 하나가 중개사죠. 중개사가 영업 잘해가지고 중개 수수료 많이 받고 중개권 많은 중개사에게는 법무사에서 명함 돌리러 옵니다. 저한테 사건 주시면 건당 수수료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뭐 많이는 못 줘요. 그것 때문에 법무사들 간에도 막 경쟁이 붙어가지고 한 건당 10만 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사들 한 건 해가지고 돈 얼마 받는 줄 알아요? 실제로 우리가 받는 취득세 뭐 요런 거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법무사가 가져가는 개인 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10만 원씩 내면 사무실 유지하고 직원 월급 주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원래 한 건 하면 10,000원에서 20,000원 받으면 되는 거예요. 딱 그 정도 받으면 되는데 그것도 없는 것보다 낫지. 우리는 고객이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됐습니다. 듣는 후배들은 가슴이 아프겠지만 실제로 그래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등기는 소유권, 제한 물권 요런 등기가 되고 하고 쭉 소개가 되는데 요건 다음에 보시면 되고 지금 봐서 모르고. 자, 민법 제186조 나왔습니다. 자, 그런때는 잠깐만 소개하고 지나간 거 여러분 민법에서 다 하시니까 그죠? 자, 부동산에 관해서 뭐 했어요? 법률행위. 자, 법률행위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다? 의사표시.
의사 표시 없는 법률행위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아. 법률행위의 핵심은 의사 표시로 이루어진다. 맞죠? 의사는 내 마음에 있는 거야. 그게 표시, 외부로 뱉어진 거야. 말로 뱉어지든 글로 뱉어지든. 맞죠? 그 의사 표시는 주고받은 당사자는 의사의 표시가 있었다는 걸 알아. 그러나 외부에 있는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80의 인구는 그 의사가 있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럼 그 두 사람만의 의사로 인해서 고가의 자산인 부동산 권리가 넘어갈 수 없다. 국가가 정해놨어요. 뭐 해야 넘어간다? 등기야. 그래서 등기부에 뭐 해야? 등기해야 부동산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갑과 을이 매매해서 을이 갑에게 돈을 다 줬어요. 그런데 등기부를 보니까 이렇게 갑이 소유자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럼 갑은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소유권 없어요. 그래서 을이 이 집에 들어가서 이사를 들어가서 점유의 이전, 인도를 받았습니다. 을 소유권 취득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을은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소도 이 집 주소로 됐어요. 소유권 취득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문패를 이따만하게 을거 하고 붙였어요. 을거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동네 입구에 플래카드 붙였어요. 이제 저 집은 을거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떡 다 돌렸습니다. 돌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을이거든요. 저거 이제 내 거거든요. 라고 떡까지 돌려도 을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뭐 해야 을거 됩니까?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 그래서 등기부에 이렇게 소유권 이전 을 원인 매매 이렇게 등기됨으로써 을은 소유권 취득이 되는 거야. 이렇게 등기되지 않으면 소유권 취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없이도 취득하는 방법 하나 있죠. 시효 취득. 맞죠? 그래서 20년간 소유사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하면 권리 취득은 되지만 마지막에 뭐 요구해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시효 취득조차도 뭐 해야 돼? 등기해야 돼. 그러니까 등기하지 않으면 원칙 내 거 된다 안 된다? 안 될 거야. 그래서 등기는 그만큼 중요하다. 등기 안 하면 헛방이야. 이 집에 을이 50년을 살아도 등기부에 이렇게 돼 있으면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갑이 소유자예요. 법적으로는 갑이 소유자예요. 맞죠? 그래서 50년 뒤에 갑이 옛날에 내 살던 집 누가 사나 궁금해서 등기부를 봤더니 아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갑은 자기한테 물건 샀던 을에게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맞죠? 나에게 돈 주고 사놓고 여전히 내 거로 남겨놨다는 사실은 나에게 한 번 더 팔아먹으라는 정말 깊은 배려가 있구나. 고맙다. 하고 갑이 50년 뒤에 병하고 매매 계약해가지고 병합으로 이전등기 신청하면 등기관은 신청에 문제없죠? 병합으로 이전등기 해줍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누가 가져요? 병이 가집니다. 그래서 병이 와서 당신 누구야? 소유자. 소유자 같은 소리 안 해. 갑이 소유자인데 내가 갑한테 샀거든. 나가. 못 나가. 법원에 갑니다. 법원에 가면 판사가 나무망치 들고 얘기합니다. 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나가. 나가. 너 소유자 아니잖아. 병이 소유자잖아. 나가. 그래 돼버렸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등기하지 않으면 헛발. 등기. 그만큼 중요하다. 자,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다. 예외가. 자, 민법 187조. 자, 법률 행위가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거. 자,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예요. 당사자밖에 몰라. 그러나 법률의 규정은 국회에서 입법, 법을 제정하고 그렇게 국회에서 입법된 법은 행정부로 이송이 됩니다. 행정부로 이송이 돼서 공포를 해요. 이런 법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법제처라는 중앙부처에서 하루 24시간 무료로 법제처에 있는 종합법률정보라는 칸에 들어가면 대한민국의 모든 법이 24시간 끊임없이 무료로 공개가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관계가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것은 법률 규정이 이미 누구에게나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죠.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뭐 할 필요 없다. 등기할 필요 없이 권리가 넘어간다. 그러는 거야. 다만 등기 없이도 권리를 넘겨받은 자는 그러나 등기하지 않으면 남에게 처분할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남에게 처분할 때는 등기해놓고 처분하라. 왜냐하면 법률 규정은 누구나 알 수 있으니까 등기 없이 권리 취득해.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파악할 때는 법률 규정 찾아서 파악이 된다. 등기부 보고 파악을 한다. 등기부 보고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등기부에 내가 권리자입니다 라고 등기해놔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겠죠. 그래서 등기하여야 처분할 수 있다. 거꾸로 등기하지 아니하면
처분하지 못한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죠? 요게 민법의 규정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등기부를 만드는데 부동산 하나의 등기 기록은 딱 하나만 만듭니다. 이때 1부동산 1등기 기록이라고 해서 등기 기록을 하나만 만드는데 이 1등기 기록은 세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표제부, 갑부, 을구 세 개의 파트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표제부라고 하는 곳에서는 단순히 부동산을 표시해서 소개만 합니다. 자, 이 등기부는 바로 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입니다. 라고 그 부동산에 대한 소개만 하는 거죠. 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언제 신축된 부동산이고 어디에 있고 그리고 이 부동산은 단층, 한 층밖에 없는 주택이라는 부동산이고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고 지붕은 슬라브 지붕이고 그리고 99제곱미터라는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요 뒤에 갑부 가시면 소유권자가 누군지를 소개하고 저 뒤에 을구 가시면 소유권 아닌 다른 권리들 소개합니다. 표제부에서는 단순히 권리는 없고 부동산 소개만 합니다. 라는 게 표제부야. 부동산 표시만 들어오죠. 부동산 표시. 그리고 갑구 가면 우선권, 소유권에 대해서. 을구 가면 소유권을 뺀 나머지 모든 권리. 그래서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웠던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권, 용익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인 저당권, 근저당권, 채권인 임차권 모두 무선구, 을구에 등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공시하는 1등기 기록이 완성이 돼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하나에 무조건 등기 기록은 하나만 둡니다. 두 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됐어요. 자, 넘어가고 언제 권리 변동이 일어나냐 이거 민법 다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등기부에서 시험 안 나와 저거 민법에서나 나오지. 자, 등기 효력 들어갑니다. 우리 필수 84페이지 있죠. 자, 여기서 1번 권리 변동적 효력 하는 게 나왔는데 자,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긴다? 접수한 때부터 생깁니다. 이 접수한 때라고 하는 거 그거 좀 알아두시고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 등기 효력 중에 두 가지를 볼 겁니다. 순위 확정력하고 추정력하고. 사실 이 등기 효력은 여러분 민법에서도 하죠. 물권법 들어가면 등기 효력하고 뭐 가등기도 배우고 하잖아. 맞죠? 그래서 등기 효력은 사실은 우리 등기부에서는 지금 거의 잘 안 나옵니다. 민법에서 문제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등기법에서도 기본적인 순위 확정력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요즘만 한번 봅니다. 자, 동일한 부동산에 권리가 등기된 권리가 한 개만 있다,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여러 개 있을 수 있어. 그러면 등기된 권리는 순위가 있더라고요. 그 순위는 무엇에 의해서 정해지느냐? 원칙,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아까 등기는 철저히 선착순이라고 그랬죠? 먼저 등기한 사람이 장땡. 먼저 등기한 사람이 장땡.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등기의 순위는 했는데 주등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같은 구에서는 우선번호, 순위번호 따라가고 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 따라간다. 갓순다접하고요. 갓순다접. 자, 무슨 얘기인지 요 뒤를 한번 봅니다. 아까 우리 봤던 자, 여기 을구를 보니까 이 등기의 순서를 얘기할 때는 을구 보는 게 가장 편해요. 자, 여기 1번도 있고 2번도 있죠. 근데 1번, 2번 위에 보니까 이 번호 이름이 무슨 번호라고 되어 있어요? 순위번호. 갑부도 권리가 등기되니까 번호 이름이 무슨 번호? 순위번호. 그럼 1번은 당연히 2번보다 먼저 등기되겠죠? 그래서 같은 구에 등기된 권리 순위는 무슨 번호 따른다? 순위번호 따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자,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자기 마음대로 등기사건 처리합니까? 접수번호 순서대로 처리합니까? 접수번호 순서대로 처리하는 거야. 그럼 순위번호 빠른 것은 당연히 접수번호도 빠릅니다. 됩니까? 그런데 접수번호는 오른쪽에 수많은 글자 가운데 섞여 있는 번호예요. 순위번호는 우리 대문짝에 있는 문패처럼 그냥 그 자리에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럼 접수번호 찾는 게 빠르다, 순위번호 찾는 게 훨 빠르다. 순위번호 찾는 게 훨 빠르기 때문에 같은 구에서는 접수번호 찾지 말고 순위번호 따라서 순서 정해지는 거야. 됩니까? 그런데 당연히 순위번호 빠른 건 뭐도 빠르다. 접수번호도 빠르지만 끝나 우리가 시험 치는 것은 법을 시험 치는 거야. 그럼 같은 구에서는 무슨 번호 따르고 순위번호 따르고 나와야 맞는 거야. 법률 규정을 시험 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왼쪽에
소유권 이전 을하고 원인 상속 사실은 여기도 접수번호가 있습니다. 접수번호. 예를 들어서 뭐 500번 하고 있단 말이에요. 500번. 자, 있는데, 자, 여기 2번하고, 여기 1번하고, 순서 따져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예를 들어, 갑구의 가압류권자라고 해서 돈 빌려주고 못 받은 사람이 부동산 가압류를 하고 들어왔어요. 그럼 그 가압류한 사람하고, 여기 저당권자하고, 어떤 등기가 먼저 들어왔냐에 따라서 돈 받아가는 액수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그 순위를 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등기됐냐에 따라서 돈 받는 액수가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자, 여기 순서를 정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여기 1번은 저기 2번보다 빠른 걸까요? 그건 알 수 없죠. 왜 알 수 없냐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자, 우등반, 열등반, 옛날에는 우등반, 열등반 가지고 서울대반, 연고대반 이거 옛날에 학교들 했거든. 맞죠? 그러면 나는 우등반에서 2등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쟤는 열등반에서 1등 하는 애야. 그럼 열등반의 1등은 우등반의 2등보다 성적이 좋을까요? 아니야. 비교 자체가 안 되지. 맞죠? 그래서 이 동네 1등은 저 동네 2등보다 당연히 더 빠르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야. 그 동네에서 1등이라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이 양자 간의 권리의 순위를 정할 때는 순위번호 따른다. 먼저 접수된 게 먼저 등기되니까 접수번호 따른다. 접수번호 따른다. 이해되죠?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자, 요걸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해하면 그 다음은 단순히 외우는 거야. 왜냐하면 머리 흔들면 다 까먹으니까. 그래서 갓순다적, 갓순다적, 같은 구는 순,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 갓순다적 하고 외운다. 갓순다적. 됐죠? 갓순다적. 근데 이게 플러스 대접하고 하나 더 외웁니다. 대접. 갓순다접, 대접. 갓순다접, 대접. 이렇게 외우면 돼. 저 아래쪽에 가보니까 이 당구장 표시한 게 나오죠? 당구장 표시. 여기 보시면, 자,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 있는 건물 등기부의 한 등기하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부의 한 등기하고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려면 한 20분은 걸려야 돼요. 그런데 뭐 이거 하나 하기 위해서 20분 설명하기 그러니까 그냥 외웁니다. 자, 보면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 있는 등기 이렇게만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건물 등기부의 한 등기예요. 아래쪽은 대지권하고 나왔는데 이거는 어디에 등기한 거예요? 토지 등기부의 한 등기야. 그러면 등기부 자체가 같아요? 달라요? 등기부 자체가 다른 거야. 하나는 건물 등기부, 하나는 토지 등기부. 등기부가 달라. 근데 등기부가 다른데도 그 다른 등기부상의 권리의 순위를 비교해야 될 필요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무슨 번호에 따를 것인가? 당연히 먼저 접수된 것이 먼저 등기됐겠죠? 그래서 이때도 무슨 번호? 접수번호에 따릅니다. 자, 해서 대접하는 게 이게 대는 뭐예요? 대지권하고 나오면 무슨 번호? 접수번호 따르라. 자, 그러면 단순하게 갑니다. 자, 같은 등기부에 같은 구라면 접수번호 찾지 말고 무슨 번호 따라라? 순위번호 따라라. 근데 구가 다르면 순위번호 따르지 말고 무슨 번호? 접수번호 따라가라. 근데 구가 다른 거 정도가 아니고 아예 등기부 자체가 달라. 그때도 무슨 번호? 접수번호. 먼저 접수된 게 먼저 처리되니까. 됩니까? 그럼 같은 구에서만 순위번호. 같은 구가 아니면 접수번호.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죠? 결론적으로. 그것이 갓순, 다접, 대접. 이렇게 외우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주등기, 부기등기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 등기할 때 번호가 아까 순위번호 1번, 2번하고 붙죠? 이렇게 1번, 2번, 3번, 뭐 10번, 요렇게 쭉 붙는 거. 10번, 11번. 요렇게 붙는 것을 주등기라고 부릅니다. 주등기. 주등기. 자, 번호를 붙이는데, 주로 쓰는 번호로 한다. 주로 쓰는 번호. 주로 쓰는 번호가 이렇게 번호 하나 붙이는 거야. 10번, 11번. 요게 주로 쓰는 번호로 인한 등기, 주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11번 다음에는 12번이 와야 될 차례죠. 근데 12번 등기해야 될 차례인데 갑자기 2-1 하고 들어왔어요. 그럼 2-1은 11번 다음에 등기가 됐잖아. 맞죠? 그러나 12번 순위가 아니고 2번 순위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호가 하나 써여요. 번호가 2개 이상 써여요. 2개 이상. 번호가 부가적으로 기입돼서 여러 개가 쓰였다 해서 부기등기라고 부르는데 이 부기등기는 언제 되었느냐 상관없이 2-1은 몇 번 순위? 2번 순위. 주등기 순위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돼요? 근데 2-1 다음에 12번 오고 13번 왔다가 그 다음에 14번 등기해야 될 그 시간에 2-2하고 들어오더라. 그러면 똑같은 2라는 주등기에 -1, -2 두 개가 있죠? 그럼 이 두 개 상관의 순위는 어떻게 정하느냐? 당연히 등기는 먼저 된 게 우선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같은 주등기에 부기등기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상호간 순위는 당연히 먼저 된 게 우선한다. 등기한 순수에 따른다. 됩니까? 선착순이다. 2-1이 당연히 2-2보다 먼저 등기되는 거야. 그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하는 게 나왔는데, 자, 나중에 우리 뒤에 들어가면 가등기라는 걸 배웁니다. 자, 여러분이, 을이에요, 을. 지금 갑이라는 사람한테 소유권을 사고 싶은데, 지금 예약만 해놓고, 가계약만 해놨다. 생각해봅니다. 가계약 해놨지만 내가 지금 집 팔고 땅 팔고 해서 오겠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 팔면 안 됩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좀 믿음성이 없어. 그래서 등기부에 내가 당신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상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가지지 않느냐. 그 청구권이 있다는 것만이라도 좀 등기해주세요.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가등기라는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있습니다. 라고 등기할 수가 있어요. 이런 등기를 해도 을은 소유권 이전 되었다, 아직 안 되었다. 안 되었고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 있다고 등기되어 있죠.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아직 이전된 건 아니죠. 그럼 가등기를 해도 아직 권리 취득은 돼 안 돼.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등기를 다른 등기, 소유권 갑하면 갑은 소유권 가지잖아. 근데 이게 소유권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을은 소유권 못 가지잖아.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가자를 붙여서 가등기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가등기는 아직 권리 취득이 됐다, 안 됐다. 안 되었다 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집 팔고 땅 팔고 3년 뒤에 드디어 돈을 마련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잔금 지급했어요. 그럼 3년 뒤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되겠죠? 그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것을 본등기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본등기는 어디에 하느냐? 가등기 되어 있는 극한에 소유권 이전 을 하고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가등기는 3년 전, 본등기는 3년 후, 3년의 시간을 기억했지만 번호는 별도로 붙인다. 가등기 번호를 같이 쓴다. 가등기 번호를 같이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등기와 본등기는 청이 다르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청에서 복청을 만들면서 들어가요. 복청. 번호 하나를 같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를 따른다. 즉 가등기와 본등기는 같은 순위다. 다시 가등기와 본등기는 순위번호 하나를 같이 쓴다. 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회복등기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자 1번 저당권 A 있었습니다. 2번 저당권 B 있었습니다. 그런데 3번 와가지고 1번 저당권이 말소됐다라고 말소 등기돼가지고 일이 지워져 버렸어요. 그런데 1번 A는 아직 돈을 못 받은 상태인데 절차상 잘못으로 잘못 지워진 겁니다. 그러면 지워진 거 놔둬야 돼요? 살려내야 돼요? 살려내야 되겠죠? 그럼 살려내는데 지금 2번, 3번까지 있으니까 다시 살려냈을 때 4번으로 살려내야 되느냐? 아니다. 자, 1번이 잘못 죽은 것을 살려내는 건 회복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회복한 등기는 옛날 그 순서 그대로 회복이 됩니다. 됩니까? 그래서 회복한 등기 순위는 무슨 순위? 종전순위. 종전순위. 이 말을 아시면 돼요. 자, 나는 1번이 잘못 말소됐는데 회복할 때 보니까 2번 저당권이 있네. 그러면 3번으로 회복이 되면 이거 회복한 거예요? 새로 등기한 거예요? 그 새로 등기한 거예요? 이거 회복한 게 아니야. 회복한 거는 옛날 그대로 살아나야 그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순위? 종전순위에 따른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정도. 요거는 가끔씩 나오니까 요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됐고, 넘어가서. 시간이 벌써 그죠? 자, 대항력은 뭐 밑에서 다 합니다. 그죠? 채권은 당사자 간의 효력밖에 없다. 그러나 채권도 뭐 하면? 등기하면 제3자에게 주장하는 힘이 생기죠? 채권, 당사자 합의로 성립하는 권리잖아. 합의, 의사표시 합체요. 의사표시는 당사자밖에 모르죠?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등기하면
이제 그 의사는 당사자만 알아요? 등기해놨으니까 제3자도 알아요. 제3자도 알죠? 그럼 제3자 알게 해놨으니까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자, 부동산 물권 등기하면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죠? 절대적 효력까지잖아. 왜 절대적 효력까지일까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뭐 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놨잖아. 누구에게나 주장하는 거야. 근데 채권은 합의만 하면 성립하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럼 우리끼리만 효력이 있는 거야. 그러나 그 채권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뭐 하면? 등기하면. 그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잖아. 맞죠? 대학령까지는 거야. 그럼 우리끼리 효력이 있고 제3자에게도 효력 주장하고. 그러니까 채권도 등기하면 물권화된다.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죠? 됐다. 그죠? 됐어요. 자, 추정력 갑니다. 우리 등기법에서 알아야 될 것은 요 추정력 정도입니다. 자, 추정력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민법에서 추정과 간주라는 두 단어 배우셨죠? 뭐 하면 뭐 한 걸로 본다 하는 거. 그 간주야, 간주. 근데 뭐 하면 뭐 한 걸로 추정한다. 이게 추정이잖아. 맞죠? 제가 지금 민법을 안 가르친 지가 제가 처음에 이 공시법 강의하러 들어왔다가 공시법 강의한 후에 민법도 좀 해달라 해가지고 그 다음에부터 민법도 몇 년 했습니다. 하다가 민법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 옛날에는 지금처럼 뭐 보강한다 하면 A씨 이런 시대가 아니고 민법은 보강 안 하면 A씨 그랬어요. 왜냐하면 민법은 너무나 중요한 1차 과목의 핵심인데 보강을 안 하면 우리 쌤 진짜 성의 없네. 다른 쌤들은 다 보강하는데. 그래서 보강을 들어가야 돼. 그 보강 학원마다 한 번씩 들어가면 맞죠? 그러면 학원 5군데 다니면 토요일 날 5번 보강 들어가야 돼. 그런데 민법은 1월 달만 들어오면 벌써 조문 특강, 뭐 비교 특강, 사례 특강, 뭐 기본 이론 특강 계속 특강 치잖아. 그럼 특강하러 또 주말에 또 가야 돼. 쉬는 날이 있다 없다? 쉬는 날 없어. 제가 처음 학원 들어왔을 때는 급여 나오는 날이 되면 노란 봉투에다가 요러저러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3.3% 공제하고 이렇게 드립니다. 받고 공부 못하게 집에 와서 와봐라, 이리 와봐라, 여기 있다. 이게 됐다고. 근데 어느 날부터 계좌번호 부르세요. 계좌로 붙여버린 거야. 맞죠? 이 계좌로 붙이니까 이제부터는 나가서 일만 하고 돈은 만져보지도 못하고 돈 냄새도 못 받는 거야. 맞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막 일하러 가야 되고 이 사람 사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 민법 사람이 도저히 할 짓이 아니구나. 그래서 도망을 했어요. 공시는 보강한다 그러면 전부 성을 내. 반대가리 하는데 뭐 보강하냐고. 맞죠? 민법은 보강 안 하면 화를 내. 공시법은 보강하면 화를 내. 이거 얼마나 좋아. 공시법 딱 도망갖고 막 작게 먹고 작게 사자. 그러고 간 거예요. 걸어갔다고. 그래서 민법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렇습니다. 민법을 그만두고도 원래 들었던 학생들이 몇 년간 살짝이 뒤로 와서 이 과외를 좀 해달라 해가지고, 그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자, 했는데, 좀 워낙 오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민법에 대해서 제가 뭔가 설명을 못 드려. 뭐 하는지도, 뭐가 중요한지 요즘 잘 모르니까. 근데 민법에 보면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안 배울 건데, 동시사망의 추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시사망 추정. 자, 부모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태평양 한복판에 추락을 했습니다. 자, 시신 찾는다, 못 찾는다? 못 찾아요. 그런데 두 분 다 돌아가신 것은 확실해. 맞죠? 돌아가신 건 확실하다고. 찾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이제 실종 선고라고 해가지고 사람 시신을 못 찾을 때도 사망한 거로 간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그거 간주예요. 그런데 동시사망 추정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을까요?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을까요?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 근데 누가 먼저 사망했느냐에 따라서 상속이 달라져요. 상속이 달라진다. 자, 상속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자녀입니다. 상속 2순위 직계비속 자녀가 없을 때는 배우자와 사망자의 직계존속 부모가 2순위로 가져가요. 됩니까? 자, 배우자와 자녀 1순위 배우자와 존속, 부모 2순위 요래 되는 거야. 되죠? 그러면 자, 아버지 먼저 돌아가셨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럼 아버지 자산은 부모님하고 내가 상속받았겠죠. 자식이니까. 근데 어머니도 사망하셨잖아. 그럼 어머니 자산은 그 어머니
자식인 나하고 배우자가 없으니까 어머니의 부모님이 가져가는 거예요. 됩니까? 그러면 아버지 자산은 결국에는 어머니 부모님과 내가 가지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어. 그러면 아버지하고 내가 상속받았죠? 근데 아버지 돌아가셨잖아. 그럼 아버지가 있는 자산은 아버지 부모님과 내가 받는 거야. 자, 이 사람 먼저 가면 어머님 부모님과 내가 받고, 저 사람 먼저 가면 아버지 부모님과 내가 받는 거야. 달라지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사망했는가를 밝혀야 된단 말이야. 그건 모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동시에 사망한 걸로 추정한다. 이런 규정이 들어오게 됩니다. 뭐 그런 게 있거든. 자, 그러면 간주와 추정이 있는데, 이 간주와 추정은 비슷하게 뭐 하느냐? 증명이 없어. 지금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증명이 없죠? 그런데도 동시에 사망한 걸로 보자는 거야. 근데 보자 했다, 추정한다 했다. 추정한다 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뭐 하면 뭐 한 걸로 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 맞죠? 그럼 간주와 추정은 둘 다 동일한 것이 뭐냐? 증명이 없지만 그렇다고 인정해주자 라는 거야. 증명이 없지만. 근데 간주는 굉장히 강하게 인정합니다. 추정은 조금 약하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간주한다, 본다라고 되어 있는 걸 떼려면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는 등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간주를 뺄 수 있어요. 그러나 추정한다는 반대 증거만 있으면 깰 수 있습니다. 그럼 간주는 아주 강하게 인정해주고 추정은 조금 약하게 인정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제 대충 이해되셨죠? 그놈에 이해하시면 돼. 자, 그러면 우리가 등기부를 봅니다. 1번 소유자 갑 돼 있네. 그럼 우리는 갑이 소유자라고 인정하죠. 그런데 갑은 우리에게 자신이 소유자 맞다고 증거를 제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나는 갑을 본 적도 없다고. 갑은 나를 몰라. 갑은 나에게 자신이 소유자 맞다고 증명한 적이 있다 없다? 없잖아. 그런데도 우리는 갑이 소유자라고 인정하고 있잖아. 이거 간주를 해주는 것일까요? 추정해주는 것일까요? 요 얘기야. 간주는 강하게 인정, 추정은 좀 약하게 인정. 등기부는 간주냐 추정이냐? 추정이라는 거야. 추정력이라는 걸 배우는 거야.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증명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인정해주자. 인정해주는데 간주해주자, 추정해주자. 추정해주자. 좀 약하게 인정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됩니까? 그런 얘기야. 그래서 내가 길 가다가 갑을 만났습니다. 그 갑이 이따만한 집에서 대문을 열고 나오다가 나를 만난 거야. 그래서 야, 갑 30년 만이네. 오랜만이다 친구야. 이거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있다가 야, 큰 집에서 나오네. 이 어떤 집인데 했더니 갑이 얘기합니다. 우리 집, 내 집. 그러길래 내가 갑한테 얘기합니다. 야, 이 자식아, 거짓말 하지 마 임마. 너는 학교 다닐 때 부모님도 엄청나게 못 살았고 그래서 점심도 못 사와가지고 점심시간 되면 수도권 가서 물 처먹던 놈이잖아. 그리고 너는 공부도 더럽게 못해서 전교생 700명 중에 뒤에서 세면 첫 번째면 두 번째잖아 임마. 공부도 안 해. 집에 돈도 없어. 네가 이런 집에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자식 솔직히 해봐. 너 정원사지. 그럼 갑은 이 집이 내 집 맞는데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그래서 갑은 이런 사람을 자주 만나본 거로 뭘 가지고 다느냐. 등기부 등본을 떼가지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쓱 꺼내가지고 침 태태 발라가지고 내 이마박에 딱 꽂아서 봐라. 탁 뭐라고 돼 있니 소유자 갑.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느냐. 야야야 이 자식 이 사기꾼 자식 너 사기지 이거. 응? 주인 속에서는 깨놨지. 안 믿어 임마. 라고 했을 때 갑은 증명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증명 필요가 없고 그냥 믿어줘야 돼요. 무슨 이해되죠? 이게 등기부가 가진 효력이에요. 등기부. 추정을 해줍니다. 그럼 뭘 추정해 주느냐? 세 가지를 추정해 주는데 권리, 갑에게 권리 있다 추정. 그 다음에 원인. 예를 들어서 2번 소유권 이전 을돼 있는데 원인이 매매라고 돼 있어. 매매. 그러면 을은 갑에게 어떻게 하고 소유권 가졌다? 돈 주고 매매. 돈 주고 사서 가졌다는 거야. 그런데 을은 어디 있느냐? 서울역 광장 가면 1년 365일 24시간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여름에도 이따만한 짐 들고 다니면서 겨울 이불 싸들고 다니는 사람이야. 본 적 없어요? 성은 노씨의 이름은 숙자. 맞잖아.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도 등기부에 뭐라고 되어 있다? 매매. 그럼 돈 주고 샀다고 인정해 줘야 돼. 그래서 원인도 추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을은 혹시나 사기쳐서 이 절차를 등기관을 속여서 엉터리로 한 게 아니냐?
일단 등기부 등기됐다면 절차도 적법하게 거쳤다고 인정해줘라. 그래서 세 가지를 추정을 해주는 거야. 권리 추정, 원인 추정, 절차 추정. 이 중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권리 추정한다. 그 정도만 아시면 돼. 그러면 표제부는 추정을 해준다, 안 해준다? 표제부 등기는 추정을 안 해줘. 아까 표제부는 권리가 등기된다, 안 된다? 표제부는 권리 없다 했잖아. 그런데 추정해주는 건 뭘 추정해줘요? 권리를 추정해준다 했잖아. 그럼 표제부 등기는 추정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제부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추정을 받는 자는 이렇게 을이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을은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추정받는 자는 입증 책임, 증명해야 될 책임이 면제됩니다. 입증, 증명한다는 얘기입니다. 입증, 증거를 가지고 증명한다. 입증 책임은 상대방에게 넘어가게 돼요. 그 정도. 그런데 이 추정은 강하다, 약하다. 좀 간주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반증, 반대되는 증거가 나오면 깨진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반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깨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의 확실함은 있습니다.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뭐 요런 거 A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옛날에는 좀 나왔는데 안 나온 지 벌써 10몇 년 넘었으니까 넘어가시고 자 뒤에 보시면 얘기가 나옵니다. 자 저당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저당권 존재한다고 추정해 줘야 되겠죠? 근데 저당권은 채권 없이 존재할 수 없죠? 채권 존재해야 저당권도 존재. 채권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 그러니까 저당권이 있으려면 채권도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의 존재만 추정해 주는 게 아니고 채권의 존재도 같이 추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 정도. 그 다음 마지막. 자, 죽은 사람은 권리 가질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사망자 명의의 등기는 추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 수많은 부동산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더라도 사망하는 순간 그 사람의 자산은 모두 남은 가족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상속이잖아. 왜 상속이라는 제도가 인정됩니까? 죽은 사람이 권리를 가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자가 권리를 다 넘겨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망자 명의의 등기가 있더라도 그 등기는 추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거야. 죽은 사람이 권리 가질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허무인은 허씨의 이름이 무인이 아니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야. 그죠?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야. 갑이 소유권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암만 찾아도 갑이라는 사람 자체가 없어. 그러면 그 등기도 추정력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 정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서 나머지 됐고. 자, 길지문 복습하고 나왔습니다. 요거 잠깐 보고 싶으시죠? 아이고. 자, 좀 빨리 가죠. 이거 예전에 들었던 생각이 좀 납니까? 전혀 금시초문이구나. 자, 1번. 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기와 했는데 그냥 부동산에 대해서 뭔가 등기가 나오면 그건 소유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머릿속에 그렇게 익히세요. 그냥 부동산에 대해서 무슨 등기한다 하면 소유권에 대해서 문 등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소유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으니까 그 가압류 등기는 소유권 등기되는 무슨 구에? 갑구에 등기가 돼요. 갑구. 근데 저당권은 소유권이 아니죠. 소유권이 아닌 권리니까 갑구에 등기돼요? 을구에 등기돼요? 을구에 등기되죠? 그러면 서로 다른 구에 등기된 권리 순위는 아까 갓순, 다접, 무슨 번호 따른다? 그 등기 순위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조금 어렵게도 나오더라. 2번 대지권 등기 하고 대지권 나오면 갓순, 다접, 대접, 접수번호. 그죠? 그냥 그대로 탁 하면 나와요.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3번, 2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1번 저당권. 자, 1번 저당권 일부 이전되는 부기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1-1 하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배당을 합니다. 그 부기 등기, 즉 1-1은 2번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빨라요? 1-1이 빠르죠. 그럼 1-1이 먼저 돈 받아가야 되겠죠. 그럼 그 부기 등기는 2번 저당권에 뭐한다? 우선한다. 그렇게 되겠죠? 4번 위조된 건저당권 해지 정세에 의해 나온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런 말이 나와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민법 시험에서 이해합니다. 우리 등기법은 법률 관계를 이해해야 됩니까? 등기 절차를 판단하면 됩니다. 등기 절차를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앞에 위조된 건저당권 해지 정서. 와,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거? 이거 가지고 머리 아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를 머리 아프게 하려고 던져놓은 먹이에 불과한 그냥 지나가는 거야. 우리는 절차만 보면 됩니다. 자, 1번 건저당권 넣기가 말소된 후 2번 건저당권이 들어왔네요. 근데 말소된 1번 건저당권이 넣기가 회복됩니다. 회복되면 몇 번 순이에요? 다시 종전순위 1번이죠? 그럼 1번 그 건저당권은 2번 건저당권이 우선한다. 2번 건저당권이 우선할 수 없다. 2번 건저당권이 우선할 수 없다. 이래 나와야 되겠죠? 단순한 거예요. 그죠? 그렇다. 그래서 회복 등기는 종전순위. 이거 알면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갓순, 다접, 대접. 그런데 보시면 돼. 이게 다 기술지문이다. 그죠? 요런 식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소와 것을 위해서 나오는 것은 10분 쉬었다 하시죠.